저녁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어떤 루틴으로 채우는 거예요? 뒹굴거려. 나는 집에 있는 게 세상에 제일 좋아. 김지훈 박사보다 안다르가 나한테 카톡을 더 많이 보내. 아침에 일어나면은 카톡이 와 있어. 안다루한테? 뭐라고? 쿠폰이 발행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이게 웬 새로운 호두와 땅콩. 어제가 대보름이었어요. 야,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네. 네. 옛날에 어릴 때는 이 대보름 때 이렇게 부럼하고 맞아. 내 더위 오곡밥. 사가라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오곡밥에다 나물이랑 우리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선물 받았어요. 누가 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가져와 봤죠.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픽 뭡니까? 오늘 혹시 요즘 아보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들어봤어. 네. 뭐의 준말이지? 아주 보통의 하루. 맞아. 네. 그게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해시태그로 해서 인스타도 많이 올리고. 아, 나의 아보하 뭐 이런 그렇지. 거야? 이제 요즘은 하루하루를 뭐 너무 멋지게 보내거나 막 스펙터클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알차게 하루하루를 조용히 잘 보냈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인데 그걸 나타내는 말이 아보하라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맞아. 그래서 요즘은 성공보다는 성장. 성공은 운이 많이 따르는 거지만 그쵸. 하루하루 성장하는 건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말인데 쉽진 않아 그게. 맞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돼. 보통의 하루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충만한 하루를 보낸다는 뜻도 그리고 되긴 아무 일도 하거든.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하루는 진짜 소중한 하루야. 맞아. 소중한 하루죠. 맞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소중한 하루. 그게 그치. 정말 아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일상 루틴을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침 루틴, 저녁 루틴. 그래서 밀라논나님 또 아침 루틴, 저녁 루틴을 공유하는 유튜브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루틴이라는 게 되게 좋은 뉘앙스로만 쓰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루틴, 뭐 따분하고 뭐 늘 하는 거고 일상적인 거고 그래서 뭔가 루틴한 거야. 그러니까 익사이팅하지 않은 흥미롭지 않은 뭐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새 뭐 루틴을 공유하는 게 뭐 유행이라고 하니까 근데 루틴을 정말로 항상 다 지키는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 루틴을 공유해달라는 댓글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루틴을 공유한 날인가요? 해볼까요? 뭐 은하님 루틴 뭐 얘기해 보세요. 일단 언제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7시 정도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빈속에? 야, 우리나라에 빈속에 커피 마시면 좋지 않아? 아, 그런가? 아직 근데 속이 쓰리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진짜? 튼튼하구나. 저는 좀 쓰려서 잘 못 마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벌써 재작년에 커피 컨텐츠를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커피 갈아서 내려 마신다고. 맞아요. 네. 그때 강릉 갔다 와서 약간 삘 받아서 한 1년 했더니 너무 귀찮아. 그거 갈고 씻고 하는 게. 그치. 그래서 요즘은 드립백을 사서 드립백을 이제 뜯어서 커피를 내리고 마시는데 물 이렇게 부으면 되는 거지? 네, 바샤 커피라고 그 비싼 걸. 했더니 비싸기도 하고 요즘 커피값이 계속 올라.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걸 마시면 안 되겠다. 좀 싼 거를 요즘 카페들마다 자기네들 브랜드의 드립백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피어 커피라는 카페에서 이제 드립백을 사다가 먹어보고 있죠. 바샤 커피가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뭐 막 커피계 에르메스에서 굉장히 뭐 선전도 많이 하고 하긴 했는데 사실 저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과대 포장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번쩍번쩍한 상자 안에 열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알루미늄 돼 있는 비닐로죠. 비닐로 이제 뜯으면 그 안에 또 이제 종이팩이 있는데 굉장히 보존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종이팩을 뜯는 순간 향기가 굉장히 아로마가 많이 올라와서 이런 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시고는 있는데 커피 값이 지금 원두 값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효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후 이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어서 그렇구나. 네. 자, 빈속의 커피를 일단 마시고 근데 저는 사실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그거 몸에 좋다는데. 몸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 기분이 좀 좋아. 마시고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면 맞아. 원래 옛날엔 찬물파였는데 정말 아이스 아주 찬물.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찬물이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찬물이 건강에 안 좋대요. 뭐 이빨도 시리고 넘어갈 때도 이게 뭔가 짱 해갖고서는 그렇고 그래서 미지근한 그 물을 그냥 마시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 이번에는 2차로 과일과 요구르트를 먹고 한국 야쿠르트와 과일을 먹고 얼려서 먹냐? 아니 얼려서는 아니에요. 그냥
미지근한 거. 그 다음에 전 아직 종이신문을 봐요. 요즘 종이신문 안 보시는 분 많고 종이신문 보고 나서는 또 재활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치. 되게 귀찮은데 한국 종이신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면서 아침을 좀 시작을 하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외모를 정리를 하고 8시에서 8시 반에 어머니랑 같이 아침 식사하고 그럼 이제 나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나가기 전에 영양제와 프로폴리스를 한 주먹 먹고 밖으로 나섭니다. 어디로 가요? 그럼 이제 뭐 일할 게 많을 때는 공용사무실 가서 일하고 일할 게 좀 적으면 짐에 가서 좀 뛰고 정말 좀 여유가 있는 날은 갤러리 같은 데 가서 그림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러 가고 책도 읽고. 어떤 운동해요? 운동? 저는 트레드밀 뛰어요. 그러니까 지훈 박사랑 다른 게 저는 길에서 뛰는 걸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에 트레드밀을 40분 정도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하고. 왜 두려워해? 몰라, 나는 그렇게 길바닥에서 뛰는 거 무섭더라. 뭐가 무서워? 너 잡아가냐? 천국의 계단이라고 있잖아요. 그거가 효과가 되게 좋대요. 뭐 다이어트든 뭐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트레드밀보다 훨씬 좋다고 해서 되게 인기가 많긴 한데 힘들긴 하지. 힘든 거는 못하고 저는 한 4km 정도 뛰어요. 4km 많이 뛰네? 뭐 그 정도는. 근데 내가 듣기로는 트레드밀에서 뛰는 게 왜 트레드밀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치요. 그러면서 달리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그냥 좀, 길에서 맞아요. 뛰는 그게 거에 훨씬 힘들다 그러지. 한 70% 효과? 그러니까는 이제 길에서 뛰는 걸로는 한 3km 정도. 바람도 있고 사실은 맞아. 길에서 뛰는 거는 상체 움직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 다양하기 때문에 길에서 뛰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플랭크 같은 거 좀 하고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 정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나오는 걸로. 우리는 근력 운동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 생각도 들긴 PT 드는데 선생님께 배워야지.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누구한테 뭐 배우고 예약하고 이러는 거를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방법을 완전히 아는 거 위주로만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거 많이 해주시는, 그리고 뭐 헬스 관련된 그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맨날 이제 처음에 하는 게 그거야. 아직도 헬스장에서 트레드밀만 뛰십니까? 딴 거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맞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거기서 사실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죠. 딴 걸 뭐 하려니까 물어보는 것도 괜히 개면쩍고. 맞아. 근데 헬스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어보면 진짜 좋아해. 음. 본인이 좋아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거라서 누군가 이제 초보가 와갖고 물어보면은 진짜 성심성의껏 필요 이상으로 막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와갖고 한번 체크도 해주고 진짜 열심히 가르쳐줘. 그럼 다음번에 가서는 물어봤고. 아니, 내가 이제 요즘 부담을 느끼는 거는 요즘은 근데 허리 아픈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허리가 주기적으로 삐끗했는데 허리 아플 때마다 이제 트레이닝 선생한테 여쭤보면 히프, 하체 단련이 돼야지 허리가 안 아프다. 그래서 이제 하체 단련을 하는데 요즘 하체 운동 뭐 상체 운동 해갖고 엄청나게 또 오늘은 하체 운동 하는 날 뭐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 그치. 하체를 좀 단련은 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하체 단련. 그렇구나. 갤러리를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가요? 사실은 뭐 더 자주 가고 싶지만 한 번은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2주에 한 번 정도 가게 되면 트렌드를 굉장히 놓치는 것 같기도 진짜? 하고. 그 그림도 사실 자꾸 봐야 신진 작가들이 이런 거를 내고 있구나도 있고 되게 대형 전시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갔다 온 고호라든지 또는 비엔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줄도 서야 되고. 근데 그런 전시회는 또 너무 작품량이 많으니까 2번 봐야 돼서 이제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녁은 매일 약속이에요? 이번 주는 정말 매일 약속이에요. 그치. 이게 약간 저에게 약속은 대출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뭐야? 것이 돈을 안 갚으면 언젠간 다 그 만기가 돌아오잖아. 내가 하와이를 갔다. 또는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그래서 한 2주간 약속을 줄여놓으면 그 약속이 결국은 돌고 돌아와서 한꺼번에 이제 다 만기가 닥치는 거지. 대출을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어. 약속을 안 하면 되지. 약속을 안 하면 돼.
근데 나에게는 약간 대출과 항상 대출을 끼고 있어야 되는. 늘 대출을 끼고 있고 늘 빚더미에 시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 뭐 이번 주는 아시지만 제 생일 주간이었기도 그쵸. 하고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약속인데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좀 매일 그쵸, 당연하지. 저녁에 밖에서 먹으면은 뭐 일단은 고기랑 술이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약속을 하고 4번은 집에서 먹는다를 원칙으로 평소에.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찬 기운이 샥 밀려 들어온 것 같아. 자기는 뭐 사람이 다 삶의 방식이나 루틴은 다른 거니까. 근데 사실 요즘은 저녁을 그렇게 약속을 밖에서 해도 어떤 모임은 9시면 끝나. 왜냐하면 뭐 6시 정도에 시작하면 9시 정도면은 뭐 우리 얘기도 마무리되고 식당에서 눈치를 줘. 맞아요. 나가라고. 마지막은 뭐 네스트 꿀인데. 오더는 8시 반인데 가로치고 언제 나가실 거예요? 그지. 점점점. 계산서 주면서 뭐 여유 있게 얘기하시면서 계산만 먼저 하지만 나가라는 우리는 퇴근할 준비가 됐는데 너희들은 너 때문에 못 나가지 사실은. 그걸 이제 찌찌찍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어떨 때는 11시까지 또 수다 삼매경에 빠질 때도 있고 우리 하는데 어제 10시까지 얘기했어. 사실은 거기 또 식당에서 닫는다고 안 했으면 더 그렇지. 거기 어제 줬잖아. 이렇게 계산서를 먼저 이렇게 딱. 계산서인데 부담 없이 얘기하십시오 했지만 그 말에 이제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잽싸게 나왔지. 그렇지. 근데 이제 집에 오면 이제 화장을 지우고 요즘은 화장을 클렌징 패드라고 통해는 거를 해서 잽싸게 화장을 슉슉슉 지우고 그냥 이게 다 있어갖고는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세수하고 또 이제 뭐 비누 세수하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잠옷을 갈아입고 잠잘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책을 다시 보거나 TV를 좀 보고 한 11시 정도 되면 저녁 마무리 운동을 해요. 제가 워낙 굽었잖아요. 고개도 약간 거북목이고 그래서 폼롤러 아니면은 볼란서라고 이렇게 공이 2개 연결된 거 그거를 두고 한 10분 정도 목을 풀어주고 전체 이제 등을 좀 풀어주고 자세를 바로 잡고 잠자리에 들죠. 몇 시쯤 자요 그러면? 11시에서 11시 반 사이. 수면은 꽤 잘 취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사실 많이 자는 거죠. 지윤님은 어때요? 저는 요새 아이가 방학 중이라 갖고 기상 시간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여기서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가 좀 멀어서 제가 데려다 둬야 됐거든요. 차로. 와, 아침마다 데려다 주는 것도 보통 아니다. 그치?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또 쌓여서 추억이 되더라고. 그렇구나. 이게 아침 시간에는 5분이 지나면은 이게 20분이 늦어. 맞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꼭 지켜서 일찍 나가고 여유 있게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시간에 늦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애예요. 나와 비슷하네. 그러니까 기다리더라도 일찍 가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있을 때는 제가 5시 반쯤에 일어났었어요. 아침 식사 챙겨야지. 그치. 그러니까 걔를 한 6시 한 10분쯤 이렇게 깨우고 하려니까 내가 5시 반쯤은 그래도 눈을 떠야지만 이렇게 밍밍밍 하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면은 이제 밥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서는 얘를 이제 준비시키고, 그리고 7시 조금 전에 나갔지. 뭐 6시 55분에서 7시 사이 딱 그 시간대 나야 돼. 거기서 7시가 넘어가잖아. 엄청 막히잖아. 그러면은 희한하게 한 10분에서 뭐 15분 정도 좀 늦춰지는 거예요. 맞아. 그럼에도 지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가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개근상 받았잖아. 오. 집이 제이먼데 개근상을 받았어. 걔 혼자. 장한 어머니상 받은 거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얘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학교 시간이 그렇게 이른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게 버릇이 되니까. 일단은 한동안은 5시 반에 눈이 뜨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만약에 내가 이 첫째 아이를 데려다주고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면 그때는 뭐 4시 반 5시에 일어나야 되지. 야, 그럼 너무 수면이 부족한 것 같아.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근데 한동안은 그래서 5시 반? 6시 그 사이 계속 일어나다가 이제 조금 늦춰지더라고요. 그래서 6시 반쯤 일어나고, 이제 방학이 얘가 돼버리니까는 조금 더 늦춰졌어. 그래서 좀 뭐 여유가 있다. 6시 반에서 한 7시 그 사이에는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 끝나고 계약하면은 이제 또 다시 6시 뭐 늦어도 그때는 일어나겠지. 그리고 일어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지근한 물을 하나 마시고, 그다음에 아침 준비를 하고, 뭐 그러고서는 이제 애 깨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학교 보내고.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딱히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삶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걸 탁탁탁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주로 아이가 학교를 이제 가는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을 하죠. 늘 할 일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러닝을 제가 항상 해왔었는데 그때 아프고 난 다음에 한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게 놓치고 나면은 그걸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일주일에 5번 이상은 뛰었었는데 우와. 요새는 한 2-3번 정도밖에 이제 못 뛰니까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눈 오면은 눈을 맞으면서 뛰는 건 괜찮은데 얼어버리거든. 맞아. 그러면은 사실 되게 위험하니까 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미끄러지면 우리나라에 큰일 나. 뼈 붙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입원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빠지게 되는데 뭐 아이를 보낸 다음에 뛰기도 하고 그날따라 오히려 조금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은 아침 식사 준비하기 전에 빨리 뛰고 오기도 하고 그거는 여름이나 가을엔 가능한데 겨울에는 너무 어두워서 그것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아침을 먹죠. 옛날에는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좀 잘 먹어야지 되겠다. 맞아.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주로 그릭 요거트 먹어요.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냉동한 거 그거를 이제 아이 아침 준비 시작할 때 내놓고 약간 녹으면은 이제 그걸 같이 먹는다든지 거기다가 프로틴 가루가 있어. 프로틴 가루 중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 맛있거든. 약간 달달해. 설탕 안 들었다는 것 같은데 약간 달달해. 가루를 잘 못 먹어서. 그거를 근데 그릭 요거트에 타. 오. 그래서 이렇게 막 비벼갖고 약간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 따로 이제 그거를 귀리 우유라고 하나? 오트 밀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타서 먹든지. 그렇게 해서 먹는 편이어서 과일하고. 아니 그게 끝이야? 아침. 그래? 야, 안 먹었는데 이 정도 먹는 거면 엄청 발전한 거야. 그렇긴 하다. 더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러면 좋은데 안 먹던 스타일이라 그런지 더 이상은 조금 힘들고 과일 같은 거는 이제 안 빼놓으려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도 먹고 아이를 위해서도 먹고 뭐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아침에 주고. 일은 어디서 해요? 집에서? 일은 집에서 하기도 하고 이제 제 사무실 조그맣게 얻은 그런 데서 뭐 와서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정말 매일 사무실에 출근을 해갖고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루틴이었죠. 내가 그러고 보니까 비포 애프터인 것 같아. 수술 받고. 수술 전후가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한번 딱 뭉개지니까는 그게 이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딱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집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카페에서 하기도 해요. 가끔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 구경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있거든.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시켜놓고 그러면은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뭐 책을 읽기도 하고. 근데 항상 일이 있죠. 항상. 그렇죠. 김지훈을 찾는 수많은 분들이 있죠. 다 찾아주세요. 이제 보통은 강연하는 게 있고 유튜브 촬영이나 그런 방송 같은 걸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글 쓰는 게 이게 제 일이거든요. 근데 강연을 하려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 자료 같은 것도 보통은 아무리 늦어도 뭐 4-5일 전에는 보내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이제 스크립트도 막 쓰고 그리고 방송 같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대본이 있죠. 방송국에서 오는 그쵸? 작가가 쓰는. 네, 작가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거기에 기본을 해갖고 쓰고 그다음에 서로 우리한테 주면 제가 뭐 감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감수를 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성격인데 대본에 있는 내용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항상 해가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뭔가 설명한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그 상황 자체를 다 아는 것처럼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시청자들은 그걸 원하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컨텍스트로 맥락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나름 공부가 돼요. 그렇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그렇지. 싶지만 나는 백과사전이 아니거든. 그렇지. 백과사전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그래갖고 정말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구나 뭐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는 게 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스크립트 쓰는 게 크죠. 뭐 롱테이크, 롱테이크. 예. 그래도 롱테이크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서로 간에 이제 조합을 해보고 그리고 사실 은하님 또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지식 플레이는 정말 시간이 걸리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늘 보내고 있어요. 그러고는 저녁에는 저는 잘 안 나갑니다. 그렇게 부른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 만나는 게 되게 힘든 스타일이에요. 대출이 없는 삶. 대출 없는 삶을 선호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리터럴리 대출 없는 삶과 그리고 아까 비유한 만남의 빚이 없는 삶. 그런 삶을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난 늘 다음에 만나요 이러고 나서 그 빚이 쌓이는. 그거를 다음에 만나요를 대출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해. 누구나 하는 얘기야. 다음에 만나요. 밥 한 번 먹어 정말 꼭 지켜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인사 밥 한 번 먹고 했는데 상대방이 캘린더에 펴놓을 수도 있잖아. 언제? 그러면 그게 아니었는데 당황 막 약간 이런. 그래서 저는 정말 저녁에 누구를 만난다는 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2번 이상 넘어가면은 힘들어. 그래서 일주일에 웬만하면 한 번으로 딱 국한을 시켜요. 와, 그러면은 김지훈 박사를 만날 저녁의 기회는 1년에 50회를 넘지 않는 거잖아. 근데 물론 이제 그곳에서 만나게 되지. 그리고 절대로 점심 약속, 저녁 약속 2개는 안 잡아요. 2번을 다 잡으면은 너무 진이 빠져. 그렇긴 하지. 그래서 만약에 점심 약속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날 수 있는 것 같아. 조금 가볍잖아요. 점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끝나고 뭐 기껏해야 1시간 반 정도에 끝나니까 대충. 그렇지. 근데 저녁 약속이다 하면 이거는 일단 기본 2시간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저녁 약속이다 하면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잡으려고 하고 점심 약속이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까지는 제가 감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어쨌거나 아드님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어떤 루틴으로 채우는 거예요? 뒹굴거려. 나는 집에 있는 게 세상에 제일 좋아.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뭐 아이패드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애벌레도 아닌데 뭘 그게 뒹굴거려. 난 그게 세상에 제일 좋아. 이불 속이 제일 좋아 나는.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책도 보고 뭐 유튜브 같은 거 여러 가지. 나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튜브 트렌드 요새 어떠지? 누가 그렇지. 인기가 있지? 막 이런 거 찾아보고.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잖아. 추성훈 그치. 봐. 완전 재밌어. 이수지 봐. 끝내줘. 막 이런 거. 그것도 보죠. 그쵸. 뭐 그런 거 보고 뭐 그다음에 뭐 애 붙들고 얘기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상당 시간을 일을 해요. 그렇죠. 네, 글 쓰는 거. 그리고 뭐 책 읽는 것도 일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책이지만 언론이나 뉴스나 뭐 포린 파더시라든지 이런 데 나온 아티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네. 이제 그런 거를 업데이트를 조금씩 해줘야 되니까 이제 주로 그런 거 보고 뭐 적어놓고 있으면 적어놓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루틴은 그거예요. 노트가 있거든. 내가 거기다가 2025년 2월 며칠 딱 적고 아침에 이제 적는 거야. 뭘 해야 되는지. 1번 뭐 롱테이크 촬영, 뭐 2번 뭐 3번 무슨 레슨, 4번 뭐 5번 운동, 6번 뭐 쓰기 뭐 이런 걸 쭉 적어요. 그래서 이제 지우는 거지. 그거 아직도 해요? 그럼. 와, 난 점점 종이 수첩에다가 안 적는 건이 많아지는 것 같아. 진짜 난 아직도 종이 수첩이 적는 걸 너무 사랑해. 맨 처음에는 종이 수첩이 9고 스마트폰 칼렌더가 1이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칼렌더가 거의 8, 종이 수첩이 2. 그래서 스마트폰 칼렌더에 대부분. 그 칼렌더에는 일정을 적고 그리고 종이 노트에다가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거를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지내죠. 우선 웬만하면 집에 있는 날 너무 좋고 꼭 쉬어야 돼. 하루 정도는. 에너지 레벨이 되게 낮은 사람이야. 이제는 뭐 술 한잔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나 봐. 술을 거의 안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마신다는 아닌데 과하게 마시는 거는 절대 없고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니까 술을 조금 과하게 마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반나절 혹은 거의 하루 이걸 딱 날리게 되더라고요. 일단 너무 힘들어 몸이. 안 받쳐줘서.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게 그렇게 되면 내가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쨌든 해오던 루틴 같은 게 깨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렇지. 기분 안 좋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 그래서 아예 술을 안 마셔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집에 위스키가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뭐 위스키를 뭐 한 반잔 마신다고 해갖고서는 완전히 꽐라가 되고 이러진 않으니까. 꽐라. 근데 그것도 애들이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혼자 술이라고 마시는 거를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안 마시는데 가끔 눈치 보고서는 조금 마셔본다. 지금 뭐해? 막 이러면 아니야, 그냥 뭔 일 있어? 아니야, 뭔 일 있어야 마시고 아니야. 막. 아들 눈치도 봐야 되네. 아들 눈치 못 내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술은 거의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 나만 마셨네. 그렇지. 가끔 위스키만. 위스키는 좋아하니까 독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와인이나 이런 거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마시고 이런 거는 거의 안 하고 가끔 혼자서 독주. 저는 집에서는 술을 거의 안 마시고 밖에서는 이제 와인 맥스 한 병까지는 안 마시는 것 같다 요즘. 아니 어제 한 병 마신 것 같아 너. 한 병? 아니야 3병이서 나눠 마셨기 안 마셨잖아. 0.6병 정도 마셨고. 0.7인데 내가 본다. 0.6, 7병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끔 정말 1년에 한 2번 정도 어머니랑 와인을 한 잔 정도. 그건 되게 멋있다. 그건 좋죠. 어머니랑 마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마시면서. 나도 언젠간 우리 아들이랑 마시면은 좋겠다 했는데 일단 지금 성인이 된 우리 첫째 놈은 아주 싫어해. 그래서 마실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걔랑. 그러면은 이 김지훈 박사의 미모를 유지하는 미모 루틴은 뭐예요? 저녁에. 그런 거 없어요.
팩이 있어 집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정말 내가 팩이 귀찮고 싫은 거는 그거를 이렇게 하려면은 뚝뚝 떨어져. 뭔지 알지? 그렇지.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팩에서 이렇게 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게 너무 귀찮아. 그게. 좀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거의 전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얼마 전부터 약간 크림을 바른 다음에 얼굴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게 좋다고 어딘가에서 봐서 그거는 열심히 하고 있어.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기. 그 정도는 해볼까 그러면? 네. 다른 걸 잘 안 읽고 나는 뭐 김준 박사처럼 뭐 포린 뭐 이런 거 안 읽고 그냥 겨우 읽는 게 파이낸셜 타임즈 읽으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말판이 이만큼 두껍게 오잖아. 그치. 그럼 거기 이제 별의별 게 다 있거든. 그치. 뭐 미용도 있고 옷 입는 것도 있고 거기 봤더니 어느 날 손가락으로 얼굴 두드리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나왔어. 파이낸셜 타임즈 그런 것도 나와?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진짜 이런 것도 나오나 그러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피부에도 좋고 이렇게 두드리는 그 느낌을 기분이 좋죠. 하는 동안 정신도 안정되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훈 박사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바쁘지만 저는 약간 반은퇴 상태에 있으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용한 루틴인데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는 이게 루틴이라고 불러야 되나? 라고 뭔가에 밀려서 하는 거잖아. 순서는 비슷해. 커피 마시고 과일 먹고 뭐 빵 한 쪽 먹고 근데 회사에 7시까지 닿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6시 15분에 차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무조건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그 모든 걸 옷 입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빵을 또 때려 넣으면서 이제 하는데 진짜? 그거를 정말 뭔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감기 같은 기분으로 하는 거지 모든 것을. 내가 머리를 감고 하는 동안 커피 물은 끓고 있어야 되고 막 약간 이런 식인데 그 사이에 이미 성질 급한 보스는 전화를 걸기도 하고 아침 6시에 회사 다닐 때는 참 바빴던 것 같아. 라떼는 이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겠지만 제가 이제 임원이 되기 전에 과장 차장 때 한 15년 전 그때는 진짜로 나만의 저녁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저녁에 나의 루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회식이야? 야근 아니면 회식. 뭐 정말로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 1시까지 일하거나 일이 좀 없다 그러면은 늘 그때는 부장님이 얘들아 나가자 이러면은 우르르 나가서 저녁 7시부터 이제 회사 앞에 곱창, 뭐 빈대떡, 족발 막 그래서 또 술 마시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저녁 일상이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고 특히 코로나 때 회식이 완전히 끊기면서 그쵸. 정말 사람들이 자기 저녁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냐 거기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녁에 뭐 책가방 싸놓고 자나? 그래서 내 그때 루틴 하나는 뭐 정말로 아까 꽐라 얘기를 했지만 꽐라가 되건 곱창 때문에 배가 정말 터질 듯이 들어가건 꼭 내일 아침에 입을 착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옷걸이에 걸어두고 스타킹까지 다 챙겨두고 진짜? 잠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저녁에 뭐 입을까? 그러면 이제 옷장에서 꺼내고 하는 게 대충 한 20분이란 말이에요. 아침 시간을 20분을 낸다는 건 정말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챙겨두면 아침에는 그냥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아침에 얼마만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아침에 이제 가면 늘 이메일을 보면서 한 7시 전까지 굉장히 손쉽게 보낼 수 있는 답장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미리 해놓지. 미리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그냥 훅 갈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사소한 것들 탁탁탁 처리하는 머리 막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 뭐 글 쓰고 이런 거 말고 막 이런 것들 먼저 이렇게 딱딱 처리를 해놓는 게 뭔가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때는 꼭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아침을 시작했고 얼주가 정말 엄동설안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쭉 빨면서 이메일을 처리하고 이제 아침을 한 7시부터 시작하는 그래야지 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회의하자 뭐 이래도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밤에 미리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준비라면 준비라고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거는 특히 우리 첫째 아이가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에 뭐를 해서 먹일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가끔 그 얘기 하셨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는 제일 힘든 게 뭐 먹을까 결정하는 거다. 맞아. 뭐 먹일까도 되게 힘들어. 왜냐면 청소나 빨래는 되게 루틴한 건데 맞아.
나름의 이 아침 식사라는 거는 창의성도 그렇지. 필요하고 어제 먹은 거 똑같이 해주기도 뭐하고. 맞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가면서 그래봤자 뭐 몇 가지 중에서 골라가며 돌려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내일은 뭘 해주지? 오늘 아침에 이거 해줬으니까 내일은 이걸 하나? 뭐 그 생각을 하고 자는 것 같아요. 그 준비를 이제 나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주로 해주는 거 뭐 굉장히 막 요리를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요새 그 꿀주부님인가? 그분처럼 허니주부? 네. 그분처럼 막 새벽 4시 일어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아침에 또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하면은 샌드위치 같은 거, 햄 같은 거랑 뭐 토마토 이런 거는 미리 잘라놓죠. 양상치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서는. 그리고 뭐 숲을 좋아해요 우리 애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백야의 누버에서 나오는 그 브로콜리 크림 수프가 있어. 아 브로콜리 크림 스프. 근데 이 백야의 누버에서 브로콜리 크림 수프 말고도 뭐 감자 베이컨 수프라든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거 말고 그것만 좋아해. 그래서 그걸 이제 항상 쟁여놓는 편이지. 그래서 샌드위치를 할 때는 그거랑 뭐 숲이랑 뭐 샌드위치랑 과일이랑 이렇게 해갖고서는 주는 편이고. 아니면은 이제 중먹밥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만들죠. 오, 아니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거 돌려가면서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싫어해. 아니 꿀주부는 아니더라도 뭐 하나 파. 보여줄 게 없어. 한 5일, 6일 나오면 끝이야. 그래서 주먹밥 같은 거에다가 미소, 된장국 뭐 이런 거 같이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프렌치 토스트 같은 것도 이제 애들은 좋아하니까. 근데 나는 프렌치 토스트를 그거를 갖고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브리오시 종류 빵 갖고 만드는 게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그 데니쉬 같은 거 중에 교토마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면은 약간 통째로 오거든. 그 약간 유분이 많은. 그리고 버터기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좀 맛있어요. 그냥 구워도. 잘려서 안 오고 이렇게 와요. 덩어리로. 덩어리로 오면 그걸 이제 자르는 거지. 좀 두껍게. 굵직굵직하게 잘라서 얼려놓지. 근데 아침에 그 얼린 걸 빼갖고서는 녹인 다음에 하기가 되게 어려워. 힘들어.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넣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빼놔요 미리. 아침 되면은 말랑말랑 녹아있게끔. 근데 사실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은 그 프렌치 토스트 그 반죽 있잖아요. 그걸 미리 만들어 갖고서는 재워놓으면 더 좋기는 해. 아 진짜? 그렇지. 그걸 많이 먹을수록 너무 좋지. 눅진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속까지 다 들어가 줘야지 사실은 더 맛있어.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좋은데. 다르네. 가끔 그래? 나는 프렌치 토스트를 해먹는 경우는 냉장고에 언제 산지 잘 모르는 식빵이 있을 때. 뭐 잊혀진 식빵. 그 왜 프렌치로 뺑빼호디라고 하잖아. 야, 이거 버려야 되나? 근데 빵은 꼭 버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제 저는 밀도에서 많이 사 먹는데 거기 그것도 유분기가 많은 맞아요. 식빵이거든요. 네. 그냥 우유 부어놓고 한 5분 정도. 빵은 근데 냉동실에 넣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있으면은 약간 냄새도 배고. 아니 냉동실에 잊혀진 빵. 야 그거를 해갖고 5분이면 된다고? 응. 안 될 텐데. 해드릴게요. 그래요? 5분이면 말랑말랑한 프렌치 토스트가. 그래. 우유를 이제 앞뒤로 적셔갖고 버터를 둘러서 하면은 맛있는데. 그래서 미리 좀 해놓으면 훨씬 더 이렇게 다 속까지 배서 거의 브레드 푸딩처럼 훨씬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지만 레시피가 별건 없잖아 그거는. 뭐 우유에다가 계란에다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홋카이도에서 그 연유 가루라고 해야 되나? 가루도 나와? 약간 탈취분유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집에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넣으면 맛있다? 그거 넣고 뭐 설탕을 이제 조금 넣고 달달하니까 그거 자체가.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릭트가 있어요. 몇 방울 떨어뜨리면 향미가 훨씬 더 좋지. 거기 소금 조금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터 만든 다음에 이제 해갖고서는 주면은 잘 먹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걸 되게 잘 먹는 편이야. 그래서 과일이랑. 다양한 메뉴를. 힘들어. 그러네. 근데 힘들어. 급할 때는 사실 시리얼 같은 거 부어주면 좋긴 좋은데. 시리얼을 별로 안 좋아해. 시리얼이 저속 노화에 안 좋대. 벌써 그걸 아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시리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당이 갑자기 올라간대요. 그게 굉장히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그치. 또 시리얼은 약간 달달한 게 맛있거든. 그렇지. 그 뭐냐 그 타이거 나오는 거. 그 포스트. 프로스트 뭐 이런 거. 그리고 저거 좋아했지. 옛날에는 그 첵스 같은 거. 저는 허니비. 약간 동글동글한. 뭔지 알아. 초콜릿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초콜릿 우유 되고 막 그렇지. 우유니까. 근데 별로 우리 애들이 급할 때는 주기는 하는데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래갖고. 갑자기 그런 걸 먹어서 우리가 빨리 늙었나 그런 생각이. 가속 노화로 늙었나? 유학 시절에 너무 많이 먹었나? 그거를?
그래서 야 정말 생각해보니까 하루를 잘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요즘 들은 얘기가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배낭여행 14박 15일 뭐 유럽여행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걸 꼭 해야겠다. 막 미친 듯이 살더라도 거의 휴가를 뭐 몇 주, 몇 달 안 가더라도 내가 이번 여름에는 꼭 유럽에 가서 뭐 할 테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보다는 하루를 어떻게 조용하고 내 하루가 하나의 어떤 여가 생활처럼 일상의 여가화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막 뭐를 아끼고 안 하고 미친 듯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 의미가 있게 조용히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생활이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할까? 글쎄. 아니 이게 사실은 나도 이번에 이런 일상의 여가와 이거를 트렌드 책에서 읽은 거야. 왜 2025년 하면은 올해 트렌드는 올해 트렌드는 일상의 여가화. 일상의 여가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전에는 신체적인 거에서의 레벨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요즘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내면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책에 막 써놨더라고. 근데 대부분 김난도 교수님 책 이런 거 사보는 사람들이 마케터들이잖아. 그치. 마케터들은 사실은 진짜 일상과 내면을 잘 가꾸라고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뭘 파나 뭘 파나 뭘 이제 사람들 입맛에 맞게 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많이 집마다 실제적으로 그 요가 매트 없는 사람 없잖아. 그치. 폼롤러 다 있고 다 집에서 한 다음에 요가 매트 찍어서 인스타 올린 다음에 오운완 맞아 아보하 뭐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 해서 다 올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옷도 예전 같으면은 좀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데 요즘은 요가복이 중요하잖아. 에슬레저복 뭐 에슬레저. 이런 거. 몇 년 전에도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유행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구나. 얼마 전에 도산공원 앞에 갔더니 요즘 미국에서 핫한 브랜드가 알로. 알아요. 알로. 알로가 지금 플래그십 스토어를 어마어마한 크게 규모로 냈어요? 짓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안 연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또 룰루레몬 또 한 벌씩 다 그쵸. 사는다 그러고. 너무 비싸. 그래. 근데 또 한국은 약간 중저가 브랜드들이 또 잘하고 있어서 안다르 뭐 이런 거. 김지훈 박사보다 안다르가 나한테 카톡을 더 많이 보내. 아침에 일어나면은 카톡이 와 있어. 안다르한테 뭐라고? 쿠폰이 발행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와. 쿠폰이 소멸 예정이다. 맞아. 빨리 써라. 티셔츠 5장에 얼마다. 그렇구나. 나는 아디다스에서 되게 자주 와. 아디다스에서 좀 산 게 있어서 그런지 아디다스에서 항상 이렇게 쿠폰이 발행됐다고 생일도 축하해주고 맞아. 그렇게 하더라고. 지훈 박사는 축하를 안 해줘도 안다르는 축하를 해주고. 아이 내가 좀 늦었다고. 꼭 그렇게.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하긴 했어요. 사실 되게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 한 6, 7년 동안.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전에 뭔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재밌는 거. 올해 제가 은하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나 좀 놀고 싶어. 그런 얘기 기억나죠?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그래서 놀아 그랬더니 아니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뭐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너는 끝까지 뭘 배우겠다 그러냐고 나한테 쿠사리를 줬는데. 맞아. 쑥스럽습니다. 근데 뭐랄까 누가 이제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뭐 좋아하냐? 뭐 먹는 건 뭘 좋아해요? 근데 먹는 건 별 취미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평소에 뭐 취미를 뭘 좋아하세요? 별로 하는 게 없는데요. 달리기? 그러니까 너무 내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나? 아니면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까먹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봤지. 내가 뭘 했었지 예전에? 뭐를 즐거워했었지? 뭘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게 있었는데 했더니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몇 개는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하기 좀 쪽팔린 것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클라이밍을 조금 했었잖아요. 그렇지. 꽤 오래 했잖아.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어. 그 실내 암벽 클라이밍을. 근데 그걸 다시 해볼까 했는데 이건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힘들어요. 손이 안 좋다며.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손 마디마디가 잘 안 펴져. 그래서 이제 나이 때문인 거고 또 하면서 이제 좀 다친 적도 있고 하니까 이제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하고는 싶은데 옛날에 뭐 크로스핏 같은 것도 좀 했었는데 그걸 다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러닝이야 뭐 끝까지 해야지. 뭐 복싱도 좀 배우다가 말았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이나마 권투장에 다시 가볼까? 선생님 아직 계신 것 같은데. 그 생각도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탱고를 했어요. 오, 언제? 탱고는 사실 한 몰랐어. 10년 전인가 했어 거의. 오래전 훈이구나. 10년 전에 그래도 한 1,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 탱고를 배운다고. 그때가 우리가 제일 잘 안 만날 때였던 것 같아. 제일 바쁘고. 그래서 탱고가 근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거든. 그래서 탱고 신발이 아직도 있어요. 탱고 슈즈가. 굽이 높은 거야? 탱고 슈즈는? 굽이 좀 되죠. 굽이 좀 되고 그게 항상 이렇게 발을 묶어줘야 되고 탱고를 다시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좀 찾아봤다? 네. 그랬더니 나이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나이 제한이 있어? 어떤 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딱 있고 어떤 데는 제한은 없는데 일단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그 그룹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모아서 레슨을 하는 예를 들면 뭐 크루즈 레슨이야. 선선 크루즈 가서 추실 만한 춤들을 가르치는 얘긴지 약간 이런 식의 그게 있어요. 그게 너무 격렬해서 그런가? 격렬하려면은 잘해야 돼. 그 정도 수준까지 격렬할 수준까지 가려면 꽤 오래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사교 댄스다 보니까 네. 누군가 붙들고 쳐야 되잖아. 뭐 20대 분들이 50대와 손을 잡고 축구 쉽겠어. 같이 이게 다 섞어 놓으면은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인구 분포로 보면은 대세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우리 때가 사실 가장 아기가 많이 태어난 해였죠. 71년, 72년. 네, 71년, 72년이 이제 정말 100만 명이 태어났었나? 그때면 그랬을 거예요. 되게 많이 태어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하기엔 나이가 좀 너무 먹었나? 저 약간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를 다시 하고 싶다. 러닝을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는 건 어때? 요즘은 러닝 크루가 유행이라는데? 러닝 크루도 가면 안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야.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면 다들 환대하고 좋아하죠. 근데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선남선녀들이 모여서 예쁘게들 뛰는데 내가 가갖고 저기서 뛰면은 막 배려해주고 그러는 것조차도 좀 미안한. 들어가면서부터 죄송합니다 와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헬스장도 그래요. 그런가? 헬스장도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많이 와요 요새는. 근데 일단 헬스장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몸들도 너무 좋고 그렇지. 여성분들도 세상에 무슨 모델들 같아. 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자신이 있으니까 딱 붙는 거 이런 거 입고 하시잖아요. 나는 헬스장에서 주는 옷 입고 하는데. 나도 헬스장에서 쓰는 거 입고 해. 근데 그러면 뭐 PT 선생님들 이런 분들 너무 잘해줘.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는데 미안해 괜히. 이분이 이제 나랑 막 하면서 가르쳐주고 회원님 이렇게 하시고요 막 이런데 옆에서 다른 PT 선생님은 막 너무 예쁜 20대 여성이랑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은 괜히 내가 미안한 거야. 이분한테서 막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선물을 많이 주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안하니까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정관장. 뭐 그런 거 커피 한 잔 드세요. 뭐 이런 거 싸주기도 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뭔가 아쉽겠는데 그래도 이제 철판 깔고 잘해 주시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뭐. 너무 싫어하진 않을 거야 내가 가는 거를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좋아했었던 걸 좀 다시 찾고 싶어. 뭔가 해보세요. 근데 나는 사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저녁 약속이 일단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끊으면 못 가?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결국은 다 못 끝낼 때가 많아요. 시작만 이제 해놓고 왜 헬스장에 그런 사람 많아? 저번에 무슨 라디오 듣다가 제일 공감한 게 헬스장에 시작해놓고 라카도 예약을 해. 라카에 운동화가 들어있는데 헬스장 안 간 지가 3개월 돼갖고 창피해서 그 운동화 가지러 가야 되는데 막 못 가고 창피해서 뭐 이런 것들 저는 뭐든지 시작하고 용두사미가 될까봐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아예 시작을 안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그냥 지금 이 대출권을 끼고 매번 사람들을 만나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만도 다 갚았다 싶었더니 또 늘어있어. 또 늘어있어. 뭐 해외 갔다 오고 뭐 이러면은 또 아니 만난다 그래 놓고 뭐 막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불어 학원인데 어떡하지? 저녁 약속 가야지 뭐 이러고 이제 학원 안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뭔가를 좀 해볼 생각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 사실 이제 루틴이라는 게 뭐 아까 이제 우리가 마케팅 얘기를 했었잖아요. 올해 키워드는 루틴이고 뭐 아보하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는데 뭐 물론 우리가 마케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는 근데 예전부터도 그랬고 루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같이 어디 조직에 묶여 있지 않고 뭐 프리랜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아침 먹고 러닝
러닝의 그런 신화를 창조한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도 그쵸. 하지. 네, 항상 오후에 한 10km 정도 러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9시에 잠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그 루틴을 항상 지킨다. 물론 뭐 하루 손도 빼먹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얘 멘탈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러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 그래서 더 루틴을 이거를 해보자. 루틴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루틴이란 게 보통 우리가 뭐 재미없는 거, 굉장히 일상적인 거 늘 하니까는 좀 지루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살다 보면은 외부에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받아갖고 휘둘리게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면 몸도 아프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나의 루틴 중에 하나인 러닝은 하러 나가야지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근데 어쨌든 내가 러닝이라는 나의 루틴을 지켰다라는 거는 힘든 일들이 나를 덮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가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루틴을 하나 가지고 이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지키는 게 삶을 지탱해 나가는데 되게 힘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사실 정말 마케팅에서 이용하는 당신의 하루를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향초를 사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한 느낌이고 또 하나는 나만의 하루를 충실하게 하겠어 그러면서 남들은 뭐 하나 그러면서 아보하루 검색하고 그럼 남들의 루틴에 이게 있었어 그래서 끼워넣고 사실 예전에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FOMO 증후군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대신 조모라고 한대요. 그 뭐야? Joy of Missing Out. 나 혼자 있어도 좋아. 라고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혼자 있으면서 남의 인스타 보는 거야? 다 보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가끔 의아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향초 하나로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그득 찬다면 뭐 향초 하나 정도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도 저도 좋은 루틴을 셋업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조금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루틴. 제가 불어 얘기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올해 루틴이야? 하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원을 끊진 않겠어. 학원을 맨날 끊어놓고 3달 끊어놓고 1달 가고 이것을 하진 않고 앱을 이용해서 한번 불어를 하루에 10분씩 하는 것을 루틴으로 요새 해볼까? 그런 거 많죠. 예. 그래서 듀오링고 하면은 그 부엉이가 와서 계속 빨리 하라고 괴롭히거든요. 그 부엉이 되게 싫어하는데 진짜? 올해는 그냥 또 부엉이랑 같이 불어를 좀 하는 루틴을 저녁에 쓱 집어넣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와, 더 일찍? 한 5시쯤 일어나 보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늦어도 11시에는 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5시에 일단 딱 침대 밖으로 나와서 저도 뭐 부엉이랑 만날 수 있고 책을 한두 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티클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뛰러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보자. 그게 뭐 레졸루션이면 레졸루션이고 아침에 카톡 보내는 거 아니야? 은하나 자니? 이러고 부엉이 만날 때 되지 않았니? 막 이러면서 네. 그러네요. 그럼 서로 격려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내보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롱테이크는 루틴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새해 결심 레졸루션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